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1일입니다. 오전 11시 40분입니다. 오는 10월 25일 또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10월 3일, 10월 9일에 이어서 10월 25일 10월 국민혁명의 분수령이 되는 날인데 이날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신문 광고가 나왔습니다. 10월 25일 문재인 퇴진 끝장내자,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본 회프. 10월 25일 금요일 낮 3시 광화문 이승만 광장입니다. 이제는 광화문 이승만 광장이라고 부릅니다. 전 국민 월차 휴가, 연가 휴가 신청하여 25일 금요일 임시 공휴일 만들자. 엄청난 광고입니다. 전 국민이 월차 휴가, 연가 휴가 신청해가지고 공휴일이 아니지만은 이날 다 몰려 나와가지고 사실상 임시 공휴일로 만들자. 25일을 임시 공휴일로 만들고 국민혁명에 참여하자라는 광고입니다. 이 정광훈 목사는 10월 25일, 10월 9일, 10월 3일 이 3대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좀 부끄럽게 될 것이다. 부끄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동안에 10월 3일 집회가 제일 많았는데 순간 인원, 광화문에 모였던 순간 인원은 약 50만 명으로 추계가 되었으니까 연 인원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강남구에서 많이 나오긴 했는데 강남 3구에서 나온 사람이 강남 인구의 3%라고 합니다. 3%. 아직도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잠재력이라고 그럴까요? 예비 병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월 25일 여기 광고를 보면은 집회가 3시부터 이루어지고요. 3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리허설, 2부는 이게 본격적인 건데 7시부터 밤 10시까지 국민대회, 그리고 3부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애국 기도회를 한답니다. 이어서 26일 9시에는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석한 분들은 파커 또는 담요를 가방에 넣고 짊어지고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이번은 40주년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돌아가셨으니까 40주기를 하는데 2년 전이 2017년은 탄생 100주년인데 이 정권이 여기저기 아주 정권 세력이죠. 정권 세력이 압박을 해가지고 제대로 치르지를 못했고 심지어 민간인들이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데도 아니고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세우려고 하니까 서울시가 나서가지고 그것도 세우지 못하게 하고 예정되어 있었던 우표 발행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는 애국진영, 자유우파 힘이 약했을 때인데 이제는 다르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까지 같이 하겠다. 아주 근사한 생각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애국 집회는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2시간 요새 자유한국당 하는 식으로 외치고 돌아가면은 내가 좋은 일을 했다. 자기 위안으로 삼고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 정광훈 목사, 김문수 이런 분들이 주도를 하니까 투쟁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즉 이미 약 20일째 청와대 그 핵심 청와대로 들어가는 거리에 지금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철야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철야 농성. 그리고 그 규모가 25일에는 아주 이 세계적 규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십만 명이 들어눕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떤 그림이 될 것인지. 그리고 자유우파가 광화문과 청와대를 장악을 했어요. 그런데 좌파는 이
기세에도 밀리고 숫자로도 밀리고 그 집회의 순수성에서도 밀리고 하면서 서초동과 여의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밀려나 버렸습니다. 밀려나. 광화문과 청와대 앞을 놓친 게 아마 두고 전략적 실수라는 후회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 광고의 참여단체는 기독교 한기총 한교연, 불교 대불총, 천주교 대수천, 1460개 시민단체, 우파정당 253개 지역연합,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동원이 가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광훈 목사가 문재인 하야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받으니까 거기 이름을 적고 핸드폰을 적는 사람들이 이제 그 연락망에 들어오니까 언론에서 푸대접을 하더라도 자체 네트워크를 갖게 되었다. 이게 요사이 보여주고 있는 이 굉장한 동원력의 핵심입니다. 정광훈 목사는 가면은 항상 이 문재인 하야 7가지 이유를 외칩니다. 7가지 이유. 이게 이제 하도 많이 외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외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7개가 정리가 참 잘 됐습니다. 첫째가 한미동맹 파기, 둘째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 파괴, 셋째 안보 해체, 넷째 원전 폐기, 다섯째 4대강 보호 해체, 여섯째 국제 외교에서 완전 왕따, 일곱째 주사파 고려 연방제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향, 뭐 하나 빠질 거 없어요. 이 정도 같으면 이걸 다 합치면은 대한민국 해체죠. 문재인의 대한민국 해체. 그러면은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느냐? 중간에 물러나라 하는 게 하야 운동이고 물러나도록 강제하는 게 탄핵인데 지금 국회 구성에서 탄핵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년 총선에서 3분의 2 의석을 이 자유우파 정당이 갖게 되면은 가능합니다. 탄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은 2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이 좌파들은 개헌선을 확보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게 3분의 2입니다. 선거법을 고쳐가지고 유리한 선거법으로 개헌선을 확보하겠다. 3분의 2를 우리가 갖겠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개헌 저지선 3분의 1이라도 우리가 챙겨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대담해져 가지고 개헌 가능성이 아니라 이제는 탄핵 가능성이다. 탄핵 가능성으로서 우리에게 3분의 2 이상을 달라. 그렇게 해야 현존하고 명백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해체해가지고 김정은한테 갖다 바치고 국민들을 김정은의 종살이 시키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탄핵 가능성 3분의 1을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자유우파의 대동단결이 필요한데 정광훈 목사는 지난 토요일 아주 재밌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국민혁명이 진행 중이니까 이게 국민명령이다. 그러니까 어느 날 여러 우파 정당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3% 이상 얻는 정당에 밀어주자. 일종의 국민 단일화를 하자. 국민 단일화를 무슨 힘으로 하느냐? 10월 국민혁명으로 결집된 국민의 의사, 국민의 의지를 가지고 정당에 단일화하라. 일종의 국민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의 아이디어고 아마 10월 25일 이 집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국민혁명입니다. 국민은 우리 헌법에서 대한 국민이 헌법을 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헌법 제정권자고 동시에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민족이란 말로 상당히 국민이 위협당하기도 했습니다. 민족이란 말로 국민이 부정당하기도 했습니다. 정체불명의 사람이란 말로 국민을 우습게 보는 풍조가 있었는데 이제 10월에 들어서 어디를 가든지 국민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주권자 자리에서 밀어내려고 했던 세력에 대한 일대 반격을 통해서 국민이 민족, 민중, 인민, 사람을 다 덮어버리는 최고의 힘을 가진 권력 주체로서 지금 등장하고 있으므로 이게 국민혁명입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자 이겁니다. 민족이 아니다. 우리 민족끼리 뭐 힘을 합쳐서 통일하자. 그것은 헌법에도 없고 문명국가의 규범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민족을 누르고 있는 게 가짜 민족주의죠, 사실은. 오늘 작금의 국민혁명의 가장 중요한 사상적인 대전환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